올해 고용시장에는 판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해 확정된 감원 계획 규모만 무려 110만 건, 작년과 비교하면 45%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으로 꼽은 것은 AI였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는 큰 착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현상을 단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죠. AI washing. AI washing. AI washing. Before you do AI, jobs have gotten a little weaker, wages have gotten a little weaker, and when you talk to businesses, they're going to be a little more cautious hiring. That's not because of AI. Oh, we're letting people go because of AI. No, you're letting people go because the business is hurting and calling it AI, and because Wall Street is buying anything with the letters A and I attached to it. AI가 미래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임은 분명합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말이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활용 여부가 아니라 활용 심도입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이 전체 노동시간 중에서 생성형 AI가 기여하는 비중은 고작 2에서 8%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은 이메일과 코딩 등의 초안을 잡거나 수정하는 식의 보조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관철됩니다. AI는 매뉴얼화가 가능한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시니어급의 역량인 직관이나 협상 같은 암묵적 지식과 소프트 스킬 영역에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결국 지금의 고용 압박은 특정 섹터에 국한된 현상이지 노동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직업의 3분의 2가 AI에 노출되어 있지만 완전히 대체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6에서 7%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nsider the radiologist, long cited as a prime candidate for AI replacement, yet today finds themselves more in demand than ever. The high cost of medical misdiagnosis and regulatory or institutional barriers have meant that hospitals tend to deploy AI alongside radiologists rather than instead of them. This is why statistics around AI labor exposure can be misleading. 결정적인 증거는 해고 데이터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는 총 110만 건이 넘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해고 사유 중 AI로 인한 대체는 약 5만 5천 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해고의 5% 미만이 비율이며 노동인구 전체로 따지면 0.0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JP모건은 해고가 증가한 건 맞지만 AI가 원인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이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미래 경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미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최근의 지표들은 단순한 둔화를 넘어 중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무려 4.3%에 달하는 GDP 성장률, 신고가를 갱신하는 주가지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등 표면적인 데이터는 낙관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명목적인 가격 상승 뒤에는 취약한 펀더멘털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3분기 GDP 성장률은 정말 놀랍지만 성장의 질이 취약합니다. RSM의 경제학자들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상위 10% 고소득층 소비가 3분기 성장의 거의 7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진짜 경제 주체인 가계는 양극화되어 하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14.3%로 폭등했고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11월의 실업률 4.6%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과거 모든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맞춘 샤미 법칙 지표는 현재 0.43%까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고용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임시직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조용히 사람을 줄이고 있었다는 뜻이죠. 기업들은 미래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PMI 지수는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고하던 서비스업 고용마저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파산 신청 건수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미국 고용이 5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CEO들이 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비용 절감과 효율화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뒤에 숨겨진 미국 경제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날아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 하강이 연착륙일지 추락일지는 미래에 가봐야만 알겠지만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이러한 매크로 분석은 대부분 틀립니다. 특히 시점에 관한 것들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미래의 침체가 이때 분명히 온다가 아니라 확률이 관점에서 침체의 가능성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최악을 대비하는, 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이제 유연하게 조정하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모다란 교수한테 이 투자를 배워서 그런지 가치 투자자로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스크와 리턴의 비율, 안전마진이거든요. 제가 9월에 삼성전자와 알파벳, 구글이죠. 삼성과 구글을 매수했던 이유는 제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아니면 기업을 더 잘 분석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기업이 주가를 짓누르던 요인들이 일단 펀더멘탈과 관계가 없어 보였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마진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전마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보면은 이 안전마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S&P 500 기업들의 이익 수익률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이는 0.1%에 불과합니다. 원래 주식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에 국채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투자자들이 현재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수많은 시나리오들 중 AI가 빠른 시일 내에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상당 부분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결과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적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당 예측이 틀릴 경우 손실이 큽니다. 즉 현재 전반적인 미국 시장은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의 상황인 거죠. 실제 과거 100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S&P 500이 우상향한 건 맞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프라이스 러닝 비율이 19 수준일 때는 연평균 10%의 수익을 냈지만 20일 이상일 때는 2에서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투자 고전서들을 보면은 항상 똑같이 경고하는 말이 있죠.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모두가 환호하는 지금이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할 때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으로 주가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클 때는 말이죠. 코스톨라니의 명언을 인용하자면 강아지는 결국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나간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자산을 리밸런싱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